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인권법 제5강 순서가 되겠고요. 오늘은 법제는 제4조, 그래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김태현 변호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해설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법 제4조에서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제4조의 그 입법 취지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대한민국에서 만든 법 중에서 북한과 관련되는 법률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법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북한인권법도 역시 대북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북관계 간의 그 법 간의 그 어떤 법적 안정성, 왜냐하면 법률 간의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긴장관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안정성과 체계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조항이 이제 규정이 됐다. 쉬운 말로 법률 상원의 교통 정리를 해주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4조의 규정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과 활동은 이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북한인권법에 따라야 한다라는 규범을 명시했다고 그럴까? 그게 전제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제4조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과 활동은 북한인권법에 따르는 걸 대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어떤 전문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법률이 있으면은 그것과 이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3개의 법률이 지금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보니까 그 다른 법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한 3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들은 그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전문성 있는 법들입니다. 그래서 인권과는 직접적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조항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 인권 분야에 있어서는 이 북한인권법이 특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인권과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전문성 있는 부분은 그 법을 따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첫째 남북교류협력법은 이제 남북 간의 인적 물적 교류의 협력 절차를 이제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으로 물적 교류 협력 절차에 대해서는 인권 사항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른다는 것이고 또 남북협력기금법도 기금의 조성 운영 관리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북한권 관련 사업이 기금 이전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그 집행에 있어서는 그 기금법의 그 심의 절차라든지 이렇게 어떤 절차적인 절차를 이제 따른다는 것이고 또 남북관계 발전법은 또 남북회담 대표라든지 대북 특별사항 등에 관한 이제 규정도 있는데 이런 인권 문제의 제기나 대화의 방식은 그러한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른 소정의 절차와 형식을 이제 따른다. 그래서 그러한 범위 내에서 그 법에 따른다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방조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헌법 합치적인 해석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법과대학에 보통 지금도 그렇겠지만 법과대학에 들어가면 법학개론이라는 과목을 가장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요새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의 체계 하에서는 사실은 이 법학개론이라든가 이런 과목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런 걸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일반 법과대학에서는 법과대학이 유지되고 있는 학교에서는 아마 그런 강의가 유지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중앙대학교 법전에 보면 그런 과목이 없습니다. 현재 어쨌든 이 법학개론 과목을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법을 분류할 때 기본법과 특별법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공법과 사법도 있고 이런 기본과 특별법을 나누는데 북한인권법은 일반법인지 아니면 특별법인지 어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점 참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이 북한인권법 4조에 보면은 이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에 관한 무슨 특별법이라든지 뭐 우선한다든지 이런 말이 없습니다. 네. 말이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또 남북관계발전법에 있어서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소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지만은 우선 법 내재적인 성격상 이건 당연히 북한 인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이것이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되겠고, 다만 앞서 본 것처럼 뭐 교류 절차라든지 기금 운영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사항은 그러니까 북한 인권상을 증진하는 것을 더 원활히 하고 조력하기 위해서 그 다른 특별 상법이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관계 일반의 타당한 법률, 남북교류협력법이나 남북관계발전법이 그 기본법이라고 만약 본다면 거기에 이제 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혹시 또 대한민국 국민 전반에 미치는 인권법이라는 법률은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걸 통해서 인권 전반을 다루고 있다면 이건 북한 주민의 인권만 다루니까 그 법에 대해서도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2강, 3강, 4강 그리고 오늘의 이 5강까지 보면 우리가 북한인권법 안에서 보면은 총칙과 이제 세부 규정이 있다고 총칙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총칙 규정들은 한마디로 북한 인권 행정에 있어서 법의 지배 실현을 요구한 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1조의 목적, 2조의 기본 원칙과 국가의 책무, 3조의 북한 주민의 정의, 그리고 오늘에 본 제4조까지는 총칙 규정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를 그때그때의 어떤 정치적 판단이나 행정부의 자유에 맡기지 않고 법에 따라 다루겠다는 그런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3조 영토조항, 4조 평화통일조항 이런 것을 구체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북한인권법 제정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법치국가로서 북한 주민의 존엄과 자유를 헌법 질서 안에서 룰 오브 러, 그러니까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보장하겠다. 이런 것을 선언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 그렇다면 우리 북한 인권 행정에서도 법의 지배, 법치주의 실현이 헌법에 마땅한 요구고 또 이 법에 내재하는 기본 정신이고 원칙이라고 한다면 현재 이 북한 인권법이 법치주의에 맞게 잘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참 안타깝지만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은 이게 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북한권 재단이 있어요. 10조에 있는데 이게 단 하루도 가동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아예 설립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북한권 증진 자문위원회 이것도 1기만 구성이 됐다가 되지 않고 있어요. 북한권 기본 계획, 집행계획 이것도 완전히 반절 부수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권 대사 이것도 공석입니다. 그 밖에도 또 북한권 보고서도 발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정말 부끄러울 지경으로 참 10년 전에 이 북한인권법이 어렵게 통과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거의 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법치주의를 거의 부정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이 4강 때도 우리 김 변호사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북한인권법 제정 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또 한 사람의 국회의원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는 타협의 산물로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됐는데 현재 제정된 지 10년 지난 오늘의 현재에 보면 북한인권법이 지금 북한인권 재단이나 북한인권 또 증진자문위원회 몇 가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사문화 위기에 있단 말이죠. 입법기관, 법을 제정한 기관이 오히려 그 법의 이행 준수를 촉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앞장서서
방해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을 지금 버젓이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깝고 또 부끄러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내다 놔도 이거는 보여주어서는 안 될 그 모습과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정말 안타깝고 정말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조문이 간단하고 내용에서 오늘은 다른 때보다는 좀 일찍 오늘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